해마다 이맘때면 훈훈한 기운을 더해가던 사랑의 온도탑이 이번 겨울 유독 싸늘합니다. 이대로면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풍천 경관 개선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나무를 심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한편 끊어진 산책로도 다시 연결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마을의 안전도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가 남구에서 대구 최초로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매년 한겨울만 되면 따뜻한 정성이 모였고 사랑의 온도탑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올해는 유독 차갑기만 합니다. 대구는 그동안 기업들의 기부가 많았는데요. 극심한 경기 한파에 기업들이 주머니를 닫으면서 올해는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한 복지관. 이 복지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낙후된 주택 개보수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사랑의 열매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금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고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으로 많이 제한되겠죠.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아직 87.7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액은 106억 2천만 원이지만 92억 7천만 원밖에 모이지 못한 겁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95도를 기록한 데 비해서도 8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과 경기 그리고 경북 등 7개 지역은 이미 100도를 돌파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대구는 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66%, 개인 기부자가 34%로 기업의 기부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법인의 기부액이 10% 정도 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또 고물가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 여력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습니다. 캠페인 기간에 모아진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들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모금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정성. 대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대구 청년 유니온이 프리랜서 노동 현실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역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는 일감을 구하기도 어렵고 계속 낮아지는 단가에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LG 헬로TV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 편집 일을 하는 황혜지 씨는 저녁에만 편집 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 낮에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인 영상 편집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일감도 많지 않을 뿐더러 단가도 낮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을 한 건 하는데도 막 5,000원에서 진짜 적게는 3,000원도 받는 그런 업체들도 봤거든요. 가격 낮은 순으로 체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영상 촬영 일을 하는 프리랜서 A씨는 일거리를 찾아 1년 전 서울로 떠났습니다. 일하는 양은 몇 배가 됐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카메라 감독 단가가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인상분만큼 더 돈을 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쉬는 것도 부담입니다. 언제 또 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 뭐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밥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현장에서는 아파도 그냥 꾹 참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청년노동조합 대구청년유니온이 최근 프리랜서의 노동 현실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일감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 낮은 임금, 무리한 일정 등이 꼽혔습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프리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마련을 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들이 좀 고용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소득을 지원한다든지.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 상담 서비스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매년 취학 아동이 줄고 있는 현실, 바로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입니다. 울진군에선 1년에 단 한 명의 출생아도 없는 면단위가 늘고 있습니다. HCN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전과 함께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울진군. 하지만 인구 소멸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울진군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출생아 수는 1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추세면 5년에서 6년 후 100명도 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와 늙어가는 지역 사회에 대한 체감도는 주민들도 체감합니다. 울지초등학교 입학생이 뭐 몇 명 안 된다 그러고 또 주변 초등학교도 옛날만큼 작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니 아이들이 좀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그 면이나 거의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올 한 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면단위 지역의 심각한 출산율은 다시금 언급됐습니다. 한 명도 출생 안 하는 면이 금강송, 기성, 온정 이렇게 했는데 금강송, 기성은 2년 연속입니다. 지금 2년 연속 한 명도 안 태어납니다. 온정은 재작년에는 한 명 태어났다가 작년에 한 명도 안 태어나고. 울진군은 4년제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정주 인구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변면의 개관을 앞둔 공동 육아 나눔터 신설 등 면단위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 변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 양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아이들 출산 문제에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단의 인구 유입책만큼 유출을 최소화할 대책도 필요한 상황. 인구 소멸 문제, 분명 울진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 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개장합니다. 남대구 IC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도 좋아서 반려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전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려견들이 잔디 위를 마구마구 뛰어다닙니다. 집 밖에서 항상 착용해야 하던 목줄도 오늘만큼은 벗어 던졌습니다. 공을 던져주면 쏜살같이 달려가 물어오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달 1일 대구 최초로 개장하는 달서 반려견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애견 카페나 실내에 있는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는 뭐 이번에 최초로 달서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겨서 이 야외에서 애기들이 잔디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반려견 놀이터는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몸높이가 40cm가 넘으면 대형견으로 구분돼 소형견과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놀이터에는 반려견 체구에 맞는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대형 견인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견 카페라던가 이런 놀 수 있는 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거든요. 다른 소형견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때마침 이렇게 달서구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마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반려견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당장 있잖아, 우리가 아마 계명문화대학교 있잖아, 벌써 MOC라고 벌써 있잖아, 공간 이용이 있잖아, 벌써 있잖아, 운영하는데 벌써 6명이 지금 이용되어 있거든요. 6명이 벌써 하고 있잖아, 그렇죠? 등등 또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은 그에 따른 소위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가 고용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일정한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지만 달서구는 마약 탐지견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입장료 감면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반려견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인 천만 시대라고 하죠. 방금 전해드린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반려견과 반려인들이 함께하는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남구에서는 대구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가 발대를 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우리 마을의 안전도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 활약이 기대됩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유기견이었다가 1년 전 김홍희 씨의 반려견이 된 삼순이. 함께 사는 친구 삼식이와 함께 순찰 조끼를 입고 산책을 겸한 동네 순찰을 합니다. 이들은 대구 최초의 반려견 순찰대입니다. 얘들이랑 어차피 매일 산책도 해야 되고 취지가 좋더라고요. 비반려인에 대한 그 인지도도 바꾸고 싶고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좀 뿌듯한 것 같고 얘들도 좋아하는 거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지난 1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반려견 순찰대는 동네 사정과 지리에 밝은 남구 주민 20명과 반려견들로 꾸려졌습니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동네 곳곳 위험 요소를 살피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보면 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공공시설물 파손이나 주민들의 각종 생활 불편 사항을 구청에 알리기도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또 방범 취약 지역이라든지 안전 위험 지역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것들이 더 변화가 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원들에게 순찰과 신고자 역할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동은 삼가도록 사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범인도 추적하고 싶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반려견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혹시나 위험 요소 또는 불안 요소가 있으면 곧바로 112 전화하시면 3분, 5분 내에 반드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 충분한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반려인, 반려견 산책을 주기적으로 하며 순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남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을 대표하는 하천인 현풍천이 정비에 들어갑니다. 나무를 심고 경관 조명을 달아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드는 한편 끊어진 산책로도 다시 연결한다고 합니다. 전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슬산에서 시작해 달성군 육아읍과 현풍읍을 가로지르는 현풍천. 새들이 먹이를 찾아 날아들 정도로 수풀이 우거져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하천입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는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동물의 배변 흔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산책로는 햇볕에 색이 바랬고 하천 벽을 뒤덮은 낙서는 아직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떠내려온 수풀들이 목재 데크에 아직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폐포온지 같은 데 갖고 가고 좀 가지고 가고 그런 쓰레기도 좀 버리지 말고 뭐 이래갖고 좀 깨끗하게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 편은 들었는데 저쪽 편은 또 너무 들었고요. 그런 게 많이 개선되면 좋죠. 현풍천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관 개선 사업은 현풍 상교부터 원호루교까지
총 연장 1.4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현풍천 주변으로 나무를 심고 벽면은 색을 입혀 화사하게 가꿉니다. 둔치 주변으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교량 아래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합니다. 특히 상리교와 원호르교 사이에 단절돼 있는 산책로도 연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쉴새기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는 9월에 시작합니다. 현풍 백령 도깨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풍 3교에서 현풍교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들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달성군의 공약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달성군은 현풍천 경관 개선 사업이 인근 전통시장은 물론 구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맘때쯤 연말정산으로 분주하게 되죠.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더 내야 하느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용한 절세 정보를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기본공제 확대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면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공제율도 80%까지로 2배 확대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랐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 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다면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한 번에 일찍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모두 내면 약 4.5%를, 6월에 내면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10%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쉬는 건데 이 제도에 참여하면 공용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됩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로페이 20% 페이백 행사도 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가맹점에서 부산은행이나 비플레이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액과 방법은 1인 최대 5만 원까지며 다음 달 29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17일부터 2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조사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사례회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선도 경험이 있거나 사안 파악 등의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민관 합동으로 설 명절에 대비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시는 우선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집화 활동과 출하를 독려해 도매 물량 수급과 가격 안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을 통해 농산물 유통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도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경북의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관측 장비가 확충된 지난 1973년 이후 51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강수량은 1,557mm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기관 중에선 처음으로 역사 외부에 설치된 기둥형 영명 표지판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동영상 광고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사는 우선 상행역과 동대구역에 시범 운영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개관 13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작은 음악회에 이어 대구 의원 공덕비를 통해 본 대구 지역의 기부문화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제3기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 공무직원 35명을 채용합니다. 특수교육실무원 19명, 실수 돌봄 전담사 6명, 통학차량 안전요원 10명을 모집하는데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사랑의 온도탑이 한겨울 추위를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